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국 전인다가 홍콩 국가안전법 입법 방침을 밝힌 5월 21일 밤 8시쯤 광시 庄주 자치구 난닝입니다. 65,537차례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같은 날 베이징에서는 대낮인 오후 3시 반에 천둥 번개가 쳤지만 이곳에서는 밤에 기상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로부터 사흘 후인 24일 같은 광시 庄주 자치구에 있는 바이서의 나포에는 100년 만에 처음 보는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거리의 차가 모두 침수되고 가재 도구가 떠내려갑니다. 도시 전체가 누런 진흙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황하의 급류처럼 누런 진흙의 물결이 요동치며 흘러내려갑니다. 광시 庄주 자치구의 바이서는 공교롭게도 덩샤오핑의 혁명사적이 있는 홍색 관광 명소입니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바이서 기후기념관이 이곳에 있습니다. 홍콩의 자치를 50년 동안 보장한다는 덩샤오핑의 이혼을 시진핑이 백지화하고 나서 이곳에 100년에 한 번쯤 본다는 대홍수가 발생하자 민심이 흉흉합니다. 바이서 기의는 1929년 12월 덩샤오핑과 허창, 웨이바친 등이 4,000명의 무장병력으로 광시의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소비에트 혁명 근거지를 세운 일입니다. 21일 천둥 번개가 친 난닝이나 홍수가 난 바이서나 모두 무장 봉기와 관련이 깊은 공산당 사적지입니다. 무장 봉기를 한 4,000 병력은 공농홍군 7군의 모태가 됩니다. 시진핑의 홍콩 파괴 시도와 직면해 중화권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덩샤오핑과 리카싱의 1990년 대화입니다. 30년 전 덩샤오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회귀해도 홍콩의 자치는 5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할 수도 없다.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유훈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 영상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시진핑이 모택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덩샤오핑을 뛰어넘으려 한다고 기가 막혀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약도 무시해버리는 중국의 서사에 전 세계 24명의 지도자들이 일국양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은 홍콩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시사했고 미 백악관도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5월 초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이 양회를 앞두고 양회 대표들에게 보냈다는 공개 서신도 그가 실제로 쓴 것이 맞는 것으로 중화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덩푸팡은 시진핑이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맞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혼돈 상황이라면서 미중 관계 악화, 외자 철수, 홍콩의 동요, 타이완과의 소원, 1대1로의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 계열을 은근히 공격해왔습니다. 시진핑이 홍얼 따위를 공격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준 대표적인 예는 덩샤오핑 외손녀 남편이었던 안방그룹의 우샤오후이에 대한 사법 처리였습니다. 그는 2018년 5월 18년형에 처해져 소득 추징 750억 유엔에 105억 유엔의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시진핑은 광동성을 시찰하면서 덩샤오핑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덩씨 일가와 촬영한 단체 사진입니다. 시진핑이 종신 주석을 하기 위해 헌법을 고친 2018년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진 앞줄 휠체어의 단위가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입니다. 그 바로 뒤에 안방그룹 회장으로 지금은 18년형을 살고 있는 우샤오후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시진핑은 덩씨 가문과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게 중화권 분석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2011년 WHO 사무총장이었던 마거릿 천이 시진핑 부인 펑리유엔을 WHO 친선대사로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마거리천의 후임자로 테드로스가 임명된 이후에도 친선 대사직을 계속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펑리유엔은 시진핑이 광동성 샤먼시 부시장이었던 1987년에 시진핑과 결혼했습니다. WHO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1년 6월 3일 WHO 사무총장 마거리천은 중국의 저명한 민가 가수 펑리유엔을 WHO 결핵 에이즈 예방 친선 대사로 임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펑리유엔은 소장 계급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가무단 단장으로 국가 1급 엔터테이너입니다. 한편 황하가 맑아지는 기현상이 올해 5월에도 나타났습니다. 허난 정저우 황하대교 아래의 물이 갑자기 맑게 변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변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민심도 흉흉합니다.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나온다는 속설이 있는데 누르 황자에 대한 파자 해석도 흥미롭습니다. 황하의 물이 누런 것은 진흙이 많아서인데 흙으로 이루어진 밭전자를 빼면 공산주의의 공자가 남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뭔가 큰 격변이 일어난다고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추배도 54장 해설 가운데 레일레이 로로 잔치 이주란 대목을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중공 하나만 남았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5월 23일에는 허베이 청도에서 베이징으로 다연장 로켓과 장갑차 같은 중화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베이징에 정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회가 끝난 5월 22일 광동성 동관에도 천둥벼락이 엄습하더니 역시 100년에 한 번 내린다는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밤중에 쉴 수 없이 무서운 섬광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이어 도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인지 강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흙탕물에 잠겨 자동차들도 침수됐습니다. 쓰레기와 함께 자동차도 서서히 떠내려갑니다. 광동성 광저우에서도 베이징처럼 낮이 밤으로 변하고 천둥벼락이 몰아치는 기상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엄청난 폭우도 내렸습니다. 평균 강우량이 시간당 101mm, 곳에 따라서는 300mm가 쏟아붓는 곳도 있었습니다. 민가에서는 계단을 타고 빗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화장실 변기에서도 물이 역류합니다. 천장과 벽을 타고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하늘이 뚫려 내린 물폭탄에 광저우는 초토화됐습니다. 개혁 개방의 도시로 덩샤오핑의 족적이 남아있는 광저우시의 역사 앞도 물바다가 돼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지를 걷어올린 채 걷고 있습니다. 이곳도 도로가 강으로 변해 급류가 흘러갑니다. 강처럼 불어난 도심에는 물고기 떼도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연못을 헤엄치듯 펄떡입니다. 도랑은 물길을 타고 이동하는 물고기로 물반 고기반입니다. 물고기가 민가로도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가 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라지기도 합니다. 흙탕물이 된 물에서는 돼지가 헤엄치기도 합니다. 물길을 달리는 버스입니다. 버스인지 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차 안에도 물이 찼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면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주차장 안에서 차가 둥둥 떠다니기도 합니다. 지상에 주차된 차들도 순환을 당했습니다. 보닛 안에서 스파크를 일으켜 불과 연기가 피어납니다. 광저우는 베이상 광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으로 불리는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라고 하지만 겉만 화려할 뿐 배수는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도로는 물론이고 지하철까지 완전 침수됐습니다. 광저우의 장슈 따제 길거리에는 수백 명이 줄이어 앉아 있습니다. 실업이 고질화돼 거리에 나앉은 노숙자들입니다. 이 거리는 치과의 따제, 영어로
베거스 스트릿이라고 불립니다. 폭우가 내린 지 하루가 지난 뒤에도 도시는 물바다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업은 채 물에 잠긴 도로를 걸어갑니다. 아예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다니는 시민도 있습니다. 도시가 물의 도시 베니스로 변했습니다. 단전단수에 출퇴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양회를 전후에 일고 있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권력투쟁의 조짐이다 기상이변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미신으로 치부할 수는 있지만 중국 역사에서 기상이변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는 중국인의 사유체계이기도 합니다. 한나라 때 유학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정착했을 때 동중서란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제2론을 제기했습니다. 제2는 한자로 재앙의 재자에 이변의 이를 사용합니다. 재는 홍수나 가뭄 같은 비교적 단순한 이상기후 디제스터를 의미하고 이는 1차 경고에 해당하는 재가 먹히지 않을 경우 다시 하늘이 내리는 이변, 카타스트로피를 의미합니다. 홍콩 자유시민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천멸중공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상이변은 하늘이 정말로 중국 공산당을 벌하려 한다는 심리적 효과가 상당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